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사실 종목들이 굵직굵직한 게 정말 많았어요. 시장은 그냥 뭐 연준 인사들로 인한 뭐 긴축 우려, 뭐 실적 우려, 그냥 큰 덩어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종목별로도 뭐 다양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. 자, 먼저 월트 디즈니입니다.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정규 거래에서는 그냥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,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5.3% 오르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거든요. 한 10분 전 이게 시세인데, 자, 일단 매출을 보시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줄 조정 EPS도 예상치 웃돌았어요. 이것만 딱 보면 실적 괜찮았네?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자, 세부별로 좀 보니까 뭐 우리 스트리밍이라던가 뭐 TV 네트워크라던가 뭐 모든 게 다 포함된 그 부분, 이 미디어 엔터 부분은 매출액이 147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% 증가하는데 그쳤고요. 시장의 예상치 크게 밑돌았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 미디어 엔터 부분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포함이 되잖아요. 그게 이제 DTC 사업 부분인데, 여기 매출액도 역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왔습니다. 결국 매출액을 이끈 것, 실적 성장을 이끈 것은 이 테마파크 부분이거든요. 디즈니랜드, 디즈니랜드라던가, 뭐 얘네 크루즈도 있고, 그리고 관련된 이런 뭐 기념품 같은 거 팔고, 뭐 이런 부분, 그게 이제 테마파크 부분인데, 이게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돌았습니다. 전년 대비로도 한 20% 넘게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 테마파크가 그래도 이 실적을 많이, 미디어 엔터 부분의 부진함을 많이 좀 만회해줬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. 거기에다가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를 보니까 전기와 비교해서 240만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. 이 디즈니 플러스가 그 구독료 인상을 했잖아요. 결국 구독료를 인상을 하니까 고객들이 떠나더라. 이제 그게 좀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도 구독료 인상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가입자 감소가 나올 거야 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, 그보다 감소폭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실적만 봤을 때는 약간 좀 까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법했는데, 이후에 밥 아이거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뭐 기자회견 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폭이 더 많이 커진 건데요. 자,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지금은 미디어 엔터 큰 덩어리, 테마파크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개 부문으로 사업 조직이 나뉘어져 있는데, 이것을 세 개 부문으로 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. 이게 꽤 큰 이슈였는데, 지금 뭐 행동주의 투자자들이나 뭐 다양하게 ESPN 빨리 독립시켜라, 뭐 분사시켜라,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밥 아이거가 봤을 때도 지금 ESPN을 분사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, 다만 이것을 다른 사업 부문으로 약간 분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조직을 세 개 부문으로 개편을 해서 엔터, ESPN, 테마파크로 나누기로 했고, 이 ESPN에는 ESPN 플러스 요 스트리밍 서비스 들어가고 TV 네트워킹 이쪽까지 좀 가져가면서 사업 부분을 좀 쪼갰습니다. 거기에다가 콘텐츠에 대한 투자 비용을 포함해서, 이게 이제 30억 달러인데요. 이걸 포함해서 앞으로 약 5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그래서 이제 수익성 개선을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7,000명의 직원, 전체 직원의 약 3% 비중인데요. 이 부분을 또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그러면서 우리 배당 재개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결국은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우버입니다. 우버는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다 반영이 됐는데, 이 기업도 역시 5%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.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거의 뭐 49% 급증을 했어요. 예상보다도 잘 나왔고, 또 주당 순이익도 시장에서는 적자 예상을 했는데 한 0.29달러 오히려 수익을 났거든요. 근데 다만 어떤 순수한 영업 측면보다는 어떤 투자 평가 이익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면서, 그러면서 사실 적자를 면하기는 한 것으로 좀 나옵니다. 하지만 이제 실적 자체는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. 그래서 특히나 그 우버는 팬데믹 때는 이 식품 배달 이쪽이 좀 먹여 살렸고, 이제 팬데믹이 거의 마무리되고 엔데믹이 오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차량 공유 부분이 또 실적을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.
차량 공유 부분의 결제액이 무려 37%나 증가를 했고 조정 EBITDA라던가 이익률 모두가 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1분기에도 총 결제액이 또 20에서 24%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향후 기대감을 좀 높였고요. 또한 이 우버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소비 지출 둔화되는 것을 우리 사업을 하면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. 여행에 대한 수요도 많으면서 그쪽과 관련된 이 차량 공유 수요들도 상당히 좀 많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강력했던 한 해, 강력했던 이 분기를 마무리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자신감을 내비쳤어요. 우리는 괜찮다, 아무 이상 없다, 이런 부분들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. 알파벳은 7.7% 급락을 했는데요. 지금 AI 챗봇 경쟁이 치열하잖아요.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알파벳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작용을 하고 있고, 여기에다 이제 중국의 바이두도 뛰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, 그와 관련된 주가 하락입니다.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 GPT를 공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알파벳도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그 다음날 설명회 개최하고, 그래서 지금 테스트 기간 거친 후에 한 몇 주 후에 우리도 이제 공식 출시할 거야 이렇게 밝혔잖아요. 근데 지금 공식 출시 전에 테스트를 그래서 이미 시작을 하게 됐는데,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정확도에서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이 부정확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실망감이 좀 나왔는데,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새로 발견한 것 중 우리 9살 자녀에게 내가 설명해 줄 게 뭐가 있을까? 한 이제 사용자가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, 이야기했던 게,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새로 발견한 것은 우리 태양계 외부에 있는 행성을 촬영한 거야 라고 이제 답이 나왔나 봐요. 이 AI 챗봇을 통해서.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말고, 이것도 이제 나사의 망원경인데, 그 전에 2004년에 도입했던 허블 망원경이 사실은 최초에 그걸 찍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오답이 나온 거죠.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면서, 전해지면서 정확성이 떨어지네, 이런 실망감, 그리고 과도한 경쟁에 대한 우려, 이런 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. 근데 이제 구글 측에서는, 그래, 우리 이 테스트를 하는 게 이런 거 부족한 거 걸러내려고 하는 거잖아,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애써 침착한 척을 했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테슬라입니다. 테슬라 드디어 종가 기준 $200 돌파했습니다. 네, 간밤에 2.3% 상승을 했어요. 테슬라가 $200 재돌파한 것은 작년 11월 4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이제 처음입니다.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, 지난달 20일 이후에 테슬라는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상승을 하고 있죠. 지난달 6일 날 아마 $101까지 떨어진 다음에 지금 $201 확보했으니까 한 달 만에 거의 2배 상승을 한 거죠. 자,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슈들이 좀 업데이트 요즘 되고 있는 것 같은데, 또 이슈 하나 업데이트 됐습니다. 내달 1일 3월 1일 투자자의 날 개최하는 것 우리 지금 알고 있는데, 거기에서 이제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 공개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슈 업데이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주요 내용은 지구를 위해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공개를 좀 했습니다. 근데 이게 그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사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1차 플랜 1은 2006년에 공개를 했었고, 플랜 2는 2016년,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하는 겁니다. 사실 작년 한 요맘때쯤에 마스터 플랜 3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, 이제 우리 지금 그거 계획안 짜고 있어 했는데 이제 1년 만에 이게 오픈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약간 기대하는 게, 2016년 마스터 플랜 2 공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지금까지 1200%에 달하니까, 이 장기 사업 플랜에 따라서 비전을 보고 그럼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? 이런 기대감들을 또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,
다만 2016년 마스터 플랜 2에서 공개했던 게 뭐 완전 자율주행, 가정용 태양광 제품 생산, 차량 공유 시스템, 뭐 로보택시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직 이게 많이 미완성의 단계죠. 그래서 플랜 3도 이와 연계해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하고 있고, 테슬라가 계속 언급을 했던 반값 테슬라, 대량 생산을 통해서 또 가격을 낮추는 뭐 이런 것도 계속 구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? 뭐 이런 기대감들만 현재는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런 부분이 일단은 시장의 하나의 또 중요한 이슈로서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3월 1일이 테슬라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그때까지 이런 기대감의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면 뭐 주가 뭐 계속 오를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월가에서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뭐 더 오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.